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경강문제 보겠습니다. 합법 직접 조건설은 인과관계와는 다른 별도의 기준인 객관적 기술이론에 의해서 사실적 인과관계의 확정과 법적 규범적 확정을 구별하여 인과관계와 객관적 기속을 판단한다.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학설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자, 우선 이 합법직접 조건설이라는 건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학설이죠. 그래서 원래 조건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건설이 너무 범위가 확대가 된다는 게 문제점이다 보니까 이 너무 인과관계 범위가 확대된 걸 제한하려고 등장하는 게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고 학설은 합법직접 조건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서로 대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출제가 좀 되고 있는데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은 상당성이라는 걸 가지고 무조건 조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조건만 된다는 거죠. 상당성, 이게 높은 가능성이죠. 높은 가능성,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그 정도 될 때만 인정하겠다는 뜻이고, 이 학자들이 요구하는 합법직접 조건설은 이 조건설을 기본으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라는 부분은 조건설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으로 조건설처럼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놓고 판례처럼 상당성이라는 걸 높은 것만 인정하겠다 그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 법적 규범적 능력, 즉 이 사람 탓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객관적 기속이라고 하죠. 이 행위 자체를 저 사람 탓으로 할 수 있냐를 따져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탓으로 할 수 없다면 이건 인정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우리 학자들이 요구하는 합법직접 조건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조건설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냥 조건이 아니라 합법직접 조건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특징은 판례와 다른 점이요. 판례는 인과관계의 특정과 누구의 탓으로 할 것인가를 구별하지 않고 상당성이라는 이름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인과관계는 합법직접 조건설을 가지고 인과관계를 따지고 누구 탓으로 할지 법적인 개념은 객관적 기속이라는 걸 따져가지고 두 개를 분리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당 인과관계설 나왔죠? 상당 인과관계설에 의하면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하고, 상당성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개연성을 의미한다. 이 개연성인 게 높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그 높은 가능성이 있냐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사실적과 측면을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판단합니다. 상당성이라는 게 이게 판례의 특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과실범에 있어서 행위자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존재하면 주의 의무를 존재하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의 의무 위반과 발생한 결과 사이에 객관적 기속이 있죠. 자, 이 객관적 기속이 학자들의 개념이죠. 자, 학자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객관적 기속이 또 인정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 객관적 기속을 따지는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합법직적 대체행위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객관적 기속 중에 이 합법직적 대체행위론, 요거는 우리 판례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우리 판례가 실제로 이걸 받아들여서 상당성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하지만 사실은 판례도 이걸 검토를 합니다. 한꺼번에 판단하는 거죠. 다만 나누지 않고.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앙선 침범한 사건이 있죠. 중앙선을 타이어를 하나 살짝 걸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고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이라는 위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온 사고가 차량이 난 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죠. 역주행하고 차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역주행하고 있는 차가 나중에 이제 졸다가 차를 틀었죠. 핸들을 틀었다가 또 핸들 틀면 그냥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날아갈 것 같으니까 다시 틀었죠. 다시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뒤에 오는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론 이 A라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위반은 있긴 하지만 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냐? 중앙선 침범하고 안 하고 상관이 없죠. 침범을 안 했어도 똑같은 상황은 똑같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사람 탓으로 하지 말자. 이 사람 탓으로 하지 말자. 이 사람이 죽은 거, 그리고 이걸 객관적 기소로 인정하지 말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 기소 인정되면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이 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이 사람 탓으로 하지 말자. 그럼 이 사람 탓으로 하려면 이 사람이 법을 지켰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고 보행자가 자동차의 급정거에 놀라서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할지라도 주의무 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주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할 시에 상당히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열차 사고 판례도 있죠. 열차가 크게 자동차하고 충돌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넘어진 것도 우리 인과관계 인정했듯이 똑같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합법직접 조건설은 사실관계 확정, 인과관계와 규범, 누구의 탓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분리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는 합법직접 조건설에 의해서 규범적은 객관적 기속이론에 의해 가지고 이게 따로 구분하고 있고요. 우리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면서 이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한꺼번에 고려합니다. 한꺼번에 고려해서 상당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자들이 요구하는 이 합법직접 조건설에서 이 객관적 기속이론 중에 하나가 주의 의무를 다 했다면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된다. 그래야 그런 경우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원이 있더라도, 즉 아까처럼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하지 않았어도 똑같이 사고가 났을 거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탓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중앙선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객관적 기속이 인정되지. 입증되지 않았을 때도 객관적 기속한 자는 틀린 거고. 자, 자동차가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더라도 급정거에 놀라서 넘어지는 거. 예,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상당 인과관계를 취할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있습니다.